아오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붐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경자, 신축, 벽상토까지 설명을 드렸죠. 경자, 신축, 벽상토, 벽발은 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민계묘의 간지는 금박금이라고 합니다. 금박금, 금박. 얇은 얇은 금 조각으로 형성된, 말하자면 그 쇠, 모양, 금. 모양을 내는 곳에 사용되는 금이다. 쇠조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 물체나 그 인물로 볼 때는 액세서리, 액세서리, 귀중 보소품, 그다음에 관광업도 말하자면 천지 그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유흥하고 놀러 가는 그 관광업도 말하자면 금박금의 직업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갑진을사 복등화. 이 복등이란 엎어진 불이다. 불이 엎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불이 엎어졌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숯은 나무를 태워서 참 나무가 1차 연소가 되고 안에 나무들을 갖다 이제 공기를 차단시켜서 딱 말하자면 엎어 눌러서 숯을 만들죠. 말하자면 숯이라는 얘기입니다. 숯, 복등화란. 그래서 이제 이 갑진을사생들의 특징은 정직하고 강직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갑진을사의 간지를 지니신 분들의 특징은 정직하다, 또 강직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호 정미의 간지는 우리가 나붐 오행상 천하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오, 오행상 화죠. 병화, 오화. 그 다음에 정화, 미토. 물이 없어요, 물이. 자체 오행에서는 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생수와 성수라 말씀을 드렸는데, 생수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를 볼 때에 태어났다. 즉, 오행이 생겨난 것처럼 그냥 목화, 토, 금, 수에 맞춰서 1, 2, 3, 4, 5가 태어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지나면 목화, 토, 금, 수였던 것이 확대되고 변경되겠죠. 그러면 목이 자라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8이 되고, 화는 2라고 하는 숫자가 7이 되고, 토는 5라는 숫자가 10이 되고, 금은 4라는 숫자가 9가 되고, 수는 1이라는 숫자가 6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오행의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붐 오행은 자신이 지니고 있지 않은 오행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붐 오행에 대한 그 행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병호, 정미, 천하수 자체 오행상은 물이 없습니다. 천하수란 말은 뭐예요? 하천에 흐르는 물이다. 뭐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이제 판매업이나 정수기, 물 정수기 있죠? 물 정수기.
근데 나가서는 또 우리 그 외교도 어때요? 음, 나가서 널리 알려야 되니까, 물처럼. 예. 그 다음에 무신기후 대역토라고 했습니다. 대역이란 말은 옮겨졌다, 예,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대체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옮겨진 흙이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토건업이나 기계나 또 농장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술 시내의 간지는 채청금, 좀 귀한 좀, 말하자면 그 기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술 시내 채청금은 장신용 귀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그리고 이제 물체로나 그 직업군으로나 보면은 재련소, 즉 쇠를 걸러내서 쇠를 만들어내는 재련하는 곳과 또 그것을 녹여서 또 쇠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그 직업군이나 물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임자 개축은 상자목, 이 상자가 이 뽕나무 상자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임자 개축, 오행에 나무가 없어요. 임은 물이죠. 자도 물이죠. 개도 물이죠. 축은 토죠. 근데 자기와 상관없이 뽕나무의 오행을 짊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상자목은 뽕나무 맛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구점, 그 다음에 한의사,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장, 이 도장이 참 무서운 거죠. 우리가 도장 그러면은 참 이 도장인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죽은 나무가 산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도장을 왜 강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약속에 의해서 도장을 쉽게 찍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도장의 보증이라든가 뭔가 이 담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풍지박산되는 것이 많이 보죠. 그 나무는 그래서 죽은 나무가 산송장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도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장이라고 하는 그 물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구라도 살아가시면서 도장을 항상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도장은 정말 귀한 곳에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인을묘는 대개수, 큰 골짜기의 물이란 뜻이죠. 대개 골짜기 했자니까 큰 골짜기의 물인데, 이것은 이제 이걸 이제 직업군으로 얘기를 하면 연예인이나 코미디언 뭐 이런 직업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간지가 갑인을묘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병진 정사 사중토라고 했습니다. 사중토라는 흙 속에, 즉 모래 속에 흙이 있으니 모래와 섞여 있는 흙이란 얘기죠. 이것은 좀 피곤하죠. 생각해 보세요. 모래와 섞여 있는 흙, 모래인지 흙인지 모르니 이게 살아가는 것도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뭐 참 남들의 어떤 것을 소개하는 소기업이나 거간꾼이라든가 아니면 방랑자, 불황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행위가 나오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뜻, 담고 있는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중토, 모래 속에 섞여 있으니 얼마나 어찌 보면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방랑자나
소개업, 거간근 뭐 이런 직군에 속합니다. 무, 기미, 천상화.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이다는 거죠.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이다. 즉, 뭐, 지금도 솟아오르는 불, 그러면 뭐, 말하자면 로켓이라든가 뭐, 왜요? 불을 확 쏘고 가잖아요. 예. 근데 과거의 시대는 봉화불을 얘기하죠, 봉화. 봉화불이나 근대에 와서는 등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지옥분으로 보면 정치인, 외교관, 기관차, 기차죠, 기차. 기관사. 네. 말하자면 이제 이런 직업군에 속하고, 봉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봉화는 위급할 때 알리는 거 아니에요? 위급할 때. 예. 그리고 지금도 뭐 대포를 쏜다, 뭐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 아니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불이 확 품고 올라가죠. 그것이 항상 있는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아주 귀한 겁니다. 귀한 거.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석류목 그랬습니다. 이 석류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류나무에는 벌이 안 날라듭니다. 꽃이 피어도. 왜? 독성이 있어서 안 날라들어요. 그러면 벌들이 포기하고 이 석류나무의 그 열매 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먹나요? 아니죠. 벌들도 영리합니다. 언제 석류나무에 달라드느냐면은 석류가 서리를 맞아서 다 익어서 이게 터지죠. 그러면 터진 사이로 어떻게 돼? 과즙이 흘러내리죠. 그때에 벌들이 나가듭니다. 그때는 천지만상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늦게나마 서리가 내린 그 추울 때에도 여름에 반짝, 그 낮에 반짝 그 과즙이 흘러내리는 그거를 이제 먹는 거죠. 그때는 이제 완성품이니까 독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꽃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꽃에는. 그래서 석류나무는 자체가 독성이 좀 강하구나. 그래서 벌들이 안 날라든다 그러는구나. 이제 이 직업군으로 보면은 대장은 못하고 부관이나 비서, 말하자면 항해사 이런 직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간지지의 마지막 임술개해 대해수, 큰 바다의 물이다. 바다의 잔잔한 아니 풍랑인 물이다.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임술개의 간지가 주는 것은 편안한, 노력이 필요 없어. 부지런하지가 않아. 예. 다양한 직종에 또 종사할 수 있어요. 예. 왜? 모든 걸 다 퍼먹을 바다의 물이니까. 그래서 대수의 그 간지는 좀 노력도 필요한 하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식갑자의 그 말하자면 그 나부 모행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식갑자의 비밀을 내가 풀어서 세상 밖에 내놓는 과정에서 이 나붐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나붐 모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쭉 선대로부터 지녀온 것을 나는 이것을 오행상 지니고 있는 것을 내가 풀어만 드린 건데, 이것은 이 뜻이 오묘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니고 있지 않는, 내가 오행상 금이 없는데 금의 오행을 또 나타내고, 내가 목이 없는데 목의 오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생수와 성수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죠. 물론 더 자세한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여러분들께서는 머리만 복잡해지니 제가 오행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 만물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살이라는 것은 때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도 이제 오래전의 일이죠. 오래전의 일이에요. 누가 이제 참 찾아왔어요. 봤더니 참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벗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이제 나름대로는 궁금했었지만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또 나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반가이 맞으면서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대학교에 근무를 했어요. 뭐 교수님이 아니고 교무 무슨 뭐 담당 이사인가 그렇게 상당히 높은 직책이 있으면서 총 관리를 했던 이제 말하자면 교수들을 총 관리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뭐 이것저것 좀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이 가슴 속에 담아 두었던 거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그런지 어느 날은 이제 병원에 그냥 건강 검진 겸 쉽게 이렇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저 결과가 대장암이라고 하는 응? 결과를 대장암의 그것을 발견해서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누구나 다 갑작스럽게 세상의 모든 일들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지만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장암 말기에 가깝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겠어요. 참. 그래 이제 참 항암 대장암 수술도 받고 뭐 항암 치료도 하고 해서 한 1년 가까운 세월을 병 투병을 하면서 많이 이제 호전되고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뜻밖이었어요. 야, 너 명수야. 그 친구 이름이 명수인데, 야, 명수는 뭐하러 왔어? 나한테. 응? 나는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옛날에 있잖아. 너희 엄마가 해준 호박죽이 생각이 나서 왔어.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응? 응?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옛날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참 너, 또 네 거, 내 거 없이 살았습니다. 당신은 뭐 지금이야 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그때는 그냥 뭐 앉아 놀다가도 툭 그냥 야 누가 뭐 이렇게 툭 뭘 안을 내면 야 그래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뒤도 앞도 생각할 것 없이 이제 그렇게 지내던 시절인데 내가 이제 또 한날은 야 우리 저 호박죽 끓였는데 야 우리 호박죽 좀 털러 가자. 하여간 참 그렇게 지냈어요 이제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우리 집에서 먹었던 호박죽을 세상에 그때가 언젠데 세상에 50이 넘은 나이에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찾아와서 호박죽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는 생각도 안 하는 얘기고 깜짝 놀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던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러냐고 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호박죽이 참 맛있게 먹어서 자기는 평생을 잊혀지지가 않는다. 야, 그래? 야,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야, 내일 모레 한번 더 와라. 내가 우리 엄마보다 더 솜씨 한번 발휘해 볼게. 야, 그러냐, 그만 나겠냐? 친구니까 그렇게 이제 참 얘기를 하고, 그날은 가고. 이 친구가 이제 자주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 본인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친구 좋다는 얘기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호박죽이 더 맛있다는 게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병 치료를 하면서 이제 자연치유요법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시간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있어요. 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24진법의 시간을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지지의 그 12마리의 동물들을 이용해서 12진법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2시간이 예전에 1시간이죠. 그렇게 12진법을 쓰는데 그 때때마다마다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의 12마리의 것들이 지니고 있는 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마다 우리 몸에 각각의 장기들이 그 기운들을 받아서 해독이 되는 거죠. 즉 자시 그러면은 오행이 수지요. 수. 그러면 수의 기운이 신장 방광이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축신은 오행이 토지요. 토의 오행인 위장과 비장이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인시와 묘시는 오행이 목이지요. 인시와 묘시는 감이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인묘 다음에 진토는 토죠. 비장과 위장이 치료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사오는 오행이 화죠. 그래서 사시와 오시는 심장과 소장이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토가 있죠. 그럼 다시 또 위를 보여주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신유, 신금, 유금. 오행이 그렇죠. 그러니까 폐와 대장이 하늘로부터 천기의 기운을 받아서 폐와 대장이 치료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술시, 그럼 토가 되면은 비위장이 치료가 되죠. 그 다음에 해시, 밤 10시를 기준으로 위아래 1시간을 해시라고 하는데 이 해시, 그 다음에 자시 12시, 이것은 뭐예요? 심장 방광이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신시와 유시, 즉 오후 4시와 6시 너는 살아오면서 남들이 겪지 않는 일들을 숱하게 겪으면서 하루의 일이 끝날 때쯤의 어떤 결과물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시간이 바로 4시부터 6시, 말하자면 정확히 3시부터 7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퇴근하면서 무언가 걱정을 툴툴 털어버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직업이 직업인지라 남들은 다 퇴근하지만 너는 그 사람들 하나마다의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오후가 돼서 퇴근 무렵까지 그 4시간 동안 너는 평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시간을 지내왔지 않느냐. 그래서 대장이 망가진 것이다. 그럼 이것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행으로는 금목수와 토가 있지만 각각의 시간에 마다의 그 치료하는 시간이 치료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해자 축 할 때 해시 10시와 밤 정오와 1시까지는 심장과 방광이
하늘의 천기를 받아서 치료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많으신 분들이 요즘에 심장 방광이 고장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심장 결석이라든가 많잖아요. 왜? 그 시간에, 즉, 우리가 해자 시간이면 9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오늘에서 해방이 돼서 많으신 분들이 과음을 한다든가, 예, 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으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내 몸에 피로를 쌓이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 방광이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 병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인묘의 시간이 4시와 6시 새벽, 그때가 고요한 시간에 내 간과 담이 자연으로부터의 천기를 받아서 치료가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또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간에 대한 병이나 소장에 대한 병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4, 5, 10시, 12시가 4, 5시인데, 즉 9시부터 1시까지 4, 5시간에 심장과 소장이 치료되는 시간인데, 뭐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내가 이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데,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 마음이 불안하게 갖는다면 심장과 소장이 치료가 되겠어요? 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유 시간에, 말하자면 4시와 6시인데, 그 시간은 오이 금이기 때문에 폐와 대장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오후 늦은 시간에 뭔가의 걱정이나 쫓기거나, 안절부절하거나 하는 어떤 것들의 요소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세월을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다면은 그 오행의 병을 내가 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건강은 자그마한 걱정과 불안함 쌓여서 피로한 증세로 나타납니다. 누구라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우리가 12시간을 잘 배분해서 사용하고 항상 편안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또 더 재밌는 얘기 또 다음에 시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